변호사님, 네. 요새 또 난리인 이 새출발 기금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회생 파산 쪽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채무를 다루고 있으니까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시지 않을까요? 제가 약간 복지 정책 그런 거 설명하는 유튜버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좀 해석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로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시행 날짜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잠정적으로 10월부터 시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 워크아웃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면 새출발 기금이 별도로 왜 있냐? 법인 사업자를 일단 포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담보 채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기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코로나 대응, 영업 제한 등으로 정부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금을 마련을 해서 그 기금으로 원금을 깎아주던 아니면 이자를 깎아주던 그 재원으로 삼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금을 마련을 한 거고요. 이게 요건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코로나로 일단 피해를 입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중에서도 소상공인에만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는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차주라고 해서 실제로 부실하거나 또는 부실의 우려가 있거나 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감면 폭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워크아웃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좀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코로나 피해 사실이라는 게 조금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정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는 이미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조치를 받으신 분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만기 연장을 하는 게 코로나 피해랑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연관이 있는 뭐 다른 기준을 잡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가 그냥 내 대출에 만기 연장을 한 게 코로나 피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준 말고도 스스로가 코로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분, 예를 들면 이제 그 매출이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줄어다든지 또는 이제 업종으로 봤을 때 직접적 타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접적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는 원래 워크아웃으로도 가능했었는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워크아웃 제도가 개인 워크아웃이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 중에서도 일정 그 소상공인 기본법에 포섭되는 이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법인 사업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도 이미 폐업을 하신 분 있잖아요. 이미 망한 분, 그런 분도 코로나 발생 시기 이후에 폐업을 하신 분은 일단 대상은 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가 무슨 의미냐? 부실차주는 한 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하는 거니까 요거는 요건이 명확하죠. 워크아웃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부실우려차주는 폐업한 분, 그리고 6개월 이상 휴업한 분, 그리고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그러니까 변제 여력이 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세, 지방세 체납이 좀 있으신 분, 그리고 신용 평점이 좀 떨어지신 분, 이런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대출이 그러면 채무 조정 대상이 되냐? 전 금융권이 일단 다 돼요.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이제 전 금융권과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개인 워크아웃도 협약이 된 채권사만 포함이 되는데 웬만한 금융기관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협약을 하는 중인 거예요. 근데 협약을 다 하겠죠? 왜냐면 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이제 정부의 그런 뜻을 거스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협약을 진행하는 중에 있는 거고, 그리고 대출 중에서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 포함이에요. 연체가 됐든 연체가 안 됐든 사업자 대출이든 가계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보증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어떤 것이든 다 무관하게 다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이게 이제 조금 특이한 건데 한 번만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신청을 했다가 요건이 안 돼서 만약에 탈락이 되면 다시 신청을 못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통과가 되면은 한 번밖에 못 한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간 한 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정 한도가 있어요. 채무액 기준 15억 원이고요. 담보 10억, 무담보 5억까지만 조정이 돼요. 비스무리한 것 같은 제도를 왜 또 만든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의 경우에는 일단 해당이 안 됐었고, 그리고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왜냐면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기사를 맨날 보면은 뭐 대출을 왜 갚냐, 이거 원금 90%까지 탕감이 되면 코로나를 버티면서 내가 이자를 내면서 지금까지 꾸역꾸역 갚아온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 조정의 지원 내용이 연체가 심각하신 분들은 원금 탕감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자 탕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워크아웃도 그렇잖아요. 기간을 늘려줘서 최대한 갚을 수 있는 상황을 정부에서 억지로 만들어주고 그걸 도와주는 기금을 정부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차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이제 90일 이상 연체하신 분들만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차주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채무자도 신청을 할 수 있고, 금융회사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원금 조정을 하는데 여기도 보유재산 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서 60%에서 80%까지 원금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랑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보다는 조금 더 한도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워크아웃이 안 되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정부에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을 했으니까 이게 안 되면 이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둘 중에 더 유리한 제도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분의 경우에는 이쪽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새로 만들어서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의 경우에는 순부채 최대 90%까지, 그러니까 일반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80%까지, 그리고 이제 특별히 더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90%까지 조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원금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 금리 감면도 당연히 해줘요. 이자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그리고 분할 상환. 분할 상환의 의미가 뭐냐면 대출의 형태가 좀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은 담보대출 30년 분할 상환인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존에 어떤 대출로 계약을 맺었는지와 관계없이 전 대출에 대해서 모두 분할 상환으로 바꿔서 상환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다만 갑자기 상환을 정하게 되면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거치 기간을 주긴 주거든요. 0개월에서 12개월, 그러니까 거치 없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최대 1년 거치 기간을 거친 후에 1년 차부터 10년간의 분할 상환 기간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추심 중단이 좀 특이한데, 조정 신청을 한 즉시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조정이 체결됐을 때부터거든요. 근데 이게 신청 당시로 추심이 중단된다고 하니까 신청자 중에 조건이 안 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조정 신청 다음 날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이게 이제 그 부실차주에 대한 혜택이고, 부실 우려차주의 경우에는 차주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만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금 조정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금리 감면의 경우에는 차주의 연체 기간에 따라서 이제 금리 조정 프로그램이 조금 달라져요. 일괄적으로 몇 프로로 딱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연체 30일 이전 이후를 나눠서 조정 프로그램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똑같이 기존 대출 형태랑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으로 처리가 되고, 상환 기간은 똑같아요. 그리고 추심 중단에 대한 것도 똑같고요. 담보물의 경우에는 강제집행 임의 경매가 다 중지가 돼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새로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까 처음에 좀 혼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9월 달에 이제 유선 콜센터나 오프라인 캠코 있잖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쪽으로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9월 중에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월부터 이제 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캠코 프로그램,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그다음에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이 제도를 다 상담을 받아보셔야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네. 그냥 일단 변호사님한테 상담 신청을 하면은 여기가 좀 어울릴 것 같다 하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시기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내부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감면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법원 감면율만 알기 때문에 그거를 안내를 드리고 대신 다녀오라는 안내는 드리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소득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그 감면율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라는 안내까지는 하죠. 하지만 어느 게 더 적합하다는 안내까지는 좀 하기가 어렵죠. 근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드려요. 다녀와 보시라. 그러면 다녀오시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